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반가워 ETF 오늘 또 순서가 돌아왔는데 신한자산운용 천기훈 팀장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새로운 분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ETF 상품팀의 박수민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민입니다. 예, 오늘은 한번 올 ETF 시장에서 가장 히트를 쳤던 그 월배당 ETF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배당 ETF를 처음 소개한 게 신한자산운용 통해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다른 자산운용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내놨어요. 네. 아무래도 상품도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도 커졌고 월배당 ETF 상품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천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국내 지금 현재 월배당 ETF 이 시장 전반 한번 좀 리뷰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이제 2022년 6월이죠. 고유명사가 되어가고 있는데 네네. 국내 최초 월배당 ETF인 솔 미국 네. S&P 500이 처음 이제 월배당 ETF로 상장을 했고요. 이제 어느덧 국내에 이제 월배당 ETF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지가 벌써 6개월이라는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솔 ETF를 포함해서 여러 운용사들이 이제 월배당 ETF를 상장을 하거나 운용하고 있던 상품을 네. 월배당 구조로 전환하는 등으로 해서 앞다퉈서 이제 상품을 상장을 하고 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전체 이제 월배당 ETF의 상품 수는 이제 21개, 네, 어느덧 20개가 넘어섰습니다. 규모에 있어서도 1조 2천억이 넘었더라고요. 아, 이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하게 올렸구나. 뭐 물론 1조라는 숫자가 이제 절대적으로 클 수 있지만 2022년에 국내 ETF 시장 전체가 이제 6조 정도 성장을 네. 했으니까 사실 뭐 월배당 ETF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국내 ETF 시장 안에서 하나의 이제 세부 시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그렇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운용하고 있던 상품을 월배당 ETF로 전환한 상품, 그리고 저희 솔 ETF처럼 신규로 이제 월배당 ETF로 상장하는 상품의 비중을 보게 되면 그 수나 이제 규모에 있어서 한 5대5 비중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23년부터는 상품 수나 이제 규모에 네. 있어서도 이제 월배당 ETF라는 시장 자체가 많이 성장을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월배당 ETF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시작이 되는 해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에 적합한 전략을 가진 상품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차별화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이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도 신규 상장한 월배당 ETF들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상품에서 월배당 전환한 ETF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상품이 월배당 전략으로 전환을 한 상품들은 생각보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월배당 전략이 명확한 ETF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들이 어느 정도 몰리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 숫자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연금이나 이제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제 ETF의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네.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2023년에는 월배당 ETF가 연금 시장 내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해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계좌 내에서 분배금이라고 하는 배당금을 받게 되면 투자하는 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고 내가 수령하는 시점에 저율로 과세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15.4%를 제하고 받잖아요. 제하고 왔죠. 근데 내가 이제 월배당 ETF에서 배당금을 받고 다른 ETF에 만약 재투자를 한다 또는 현금으로 수령한다 라고 했을 때는 15.4%를 제하고 받는데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테마형 ETF라든지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100에서 100을 받는다고 하면 15.4%를 제하는 게 아니라 그 100을 오롯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연금 계좌와 월배당 ETF는 그 상품의 특성과 계좌의 특성에 있어서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그렇죠. 상품이다. 연금 계좌 안에서도 월배당 ETF가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네. 그러면 ETF 시장에서 방금 아까 첫 팀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월배당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있지 않을까? 2022년은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것 네. 같아요. 뭐 40년 만에 유례없는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그렇죠. 부담이 있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후폭풍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네. 둔화 위기가 2023년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이제 월배당 상품이 2023년에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줬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런 어떤 안정적 포트폴리오와 함께 제2의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으로 월배당 전략이 주목을 받았고 네네. ETF라는 편리한 수단이 이러한 전략에
접근성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당 전략 하면은 저금리 시대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금 금리보다 지금 주식 시장에서의 배당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해야겠다. 특히 배당 전략을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어떻죠? 굉장히 고금리 시대예요. 그죠. 하지만 금리 인상이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성장주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이제는 배당 전략이 안정적인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표 주자로서 좀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하기 너무너무 좋은 비옥한 땅과 같은 맞죠. 예, 시장인 것 같아요. 배당주 선정의 제1원칙은 배당금이 얼마만큼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인데 미국은 굉장히 이제 배당을 중시하는 주주 친화적인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다수 포진해 있고 배당과 관련한 용어가 많이 생겨날 정도로 미국 주식은 배당 전략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배당과 그런 주식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에도 월배당 하면은 미국 주식을 기반으로 한 ETF가 다수 있는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 신한솔 ETF도 그죠. 미국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S&P 500이라든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투자자들도 굉장히 올 한 해 배당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12월 23일 기준으로 2022년 미국 주식형 중에서 자금 유입액 상위 10개를 한번 꼽아봤는데 10개 중에 배당과 관련한 전략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배당하면 고리타분하고 안정적인 그쵸. 애들한테 해야 돼? 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게 이제 배당 전략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적하고 있는 SCHD가 올 한 해만 1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뭐 20조 원에 가까운 돈이 그죠. ETF에 유입될 정도로 굉장히 핫한 배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월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한 해가 바로 올해가 아니었나.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유독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네. 전쟁 이슈에 뭐 그렇죠. 고금리에 맞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오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자들도 되게 혼란스러운 맞습니다. 시기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무언가 이 배당이라는 게 우리가 어감만 들어도 조금 안정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래되고 배당을 꾸준히 해온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를 활용한 상품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한 월배당 매달 꽂아준다는 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안정되고 좋죠. 이렇게 월배당 ETF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시대의 변화 또 흐름을 좀 반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좀 의미가 약해지고 있고 평생 직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또 흔히들 말해서 오피스 빅뱅이라고 해서 뭐 대프리랜서 시대니 뭐 또 긴 노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사회 구조적으로 좀 변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근로소득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니즈들이 좀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ETF라는 또 이제 투자 접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 투자 상품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 좀 투자자분들이 충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장님 그 소울 ETF만의 또 이 차별점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이게 원조잖아요. 네, 소울 ETF만의 차별점. 월배당 ETF들이 신규로 출시되는 ETF도 많지만 기존 상품이 전환됐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그 월배당 ETF를 접근을 할 때 단순히 이제 분배 주기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자산을 봤을 때 이 기초 자산이 매월 꾸준히 균등한 분배금 배당의 재원을 발생할 수 있는 기초 자산인지가 사실 저희의 핵심 포인트예요. 기초 자산이 그렇지 않으면은 네. 단순히 월배당 구조로 해서는 내 근로소득 외에 꾸준히 안정적으로 현금을 그쵸.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그러한 배당의 재원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S&P 500을 소울 월배당 ETF의 첫 번째 주자로 선택했었던 이유는 미국 대표 주가 지수임에도 매월 배당을 꾸준히 균등한 금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수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사실 S&P 500 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글로벌 주식 투자의 대표 주자이죠. 네네.
하지만 뭐 한 2년 전만 해도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 주가 지수 하면은 나스닥이지 뭐 이러신 많이 분들 보죠.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S&P 500보다 나스닥의 하락률이 더 컸었고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S&P 500의 대표 주가 지수로서의 자리가 더 공고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배당 하면은 매월 들어오는 근로소득 외에 일정한 월급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장기 투자의 목적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S&P 500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첫 번째 월배당 ETF 지수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배당이죠.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을 기록한 미국의 이제 배당 전략 ETF인데 배당금 증가율과 꾸준한 자본 수익을 성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12월 23일 기준으로 자료를 한번 뽑아왔어요. 미국 상장된 이제 대표 배당 전략 ETF들의 배당금 증가율과 네.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SCHD,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와 동일한 기초지수인 SCHD의 5년 연평균 배당금 증가율이 14%예요. 다른 뭐 고배당 ETF라든지 배당 성장 ETF들은 10%가 되지 않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S&P 500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배당금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성과는 네. 어떻죠? 우리가 사실 ETF로 투자를 할 때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지만 투자 성과는 결국에는 자본 수익도 그죠. 고려해야 되거든요. 배당금 증가율도 5년 연평균 14%를 나타내고 있고 5년 연평균 주가 수익률도 12%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월배당 ETF로서 정말 배당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기초지수를 선택을 해서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렸고 SCHD는 연금 계좌에서는 투자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 솔 ETF의 차별점이라 하면은 기초자산이 월배당에 얼마만큼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잘 체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자산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상품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품 물어볼 때 기초자산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네. 팀장님, 그 월배당 ETF 배당금 지급은 네. 그러면 지금 뭐 부장님께서 저희의 뭐 레시피도 아주 잘 네네. 설명해 주셨고 네. 실제 그러면은 너네가 분배금 또 이제 배당금 어떻게 지급했니? 네네네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1월 2일에 저희가 2023년 네. 첫 분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상품별로 보게 되면 작년 11월에 상장한 저희 네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첫 번째 네네네. 배당금 지급 시점이기도 했는데요. 주당 가격은 뭐 주당 뭐 36원 분배를 했고요. 첫 분배였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날이 더 많지만 네. 연한산 시가 배당률로 보게 되면 3% 초에서 중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를 네. 위해서. 요거는 현재 기준으로 SCHD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유명사인 국내 최초 월배당 ETF죠. 저희 네네. S&P 500 주당 12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요. 상장 이후에 총 6번 지급된 이제 누적 배당금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연한산 시가 배당률을 보게 되면 1.4%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국내외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대비해서 뭐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솔 ETF만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월배당 ETF를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시가 배당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실제 이제 시가 배당률 그리고 배당금에 있어서는 가능하거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유의미한 시가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투자 판단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지수 기준으로 네. 과거 뭐 몇 년을 봤을 때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이 한 연 3% 네.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은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과거 평균 한 3% 배당 수익률 수준인데 네. 최근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예금 금리, 수신 금리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추세라고 네. 들었어요.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이제 한 2, 3년 정도의 정기 예금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봤는데 그만큼 SCHD,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더 올라갈 네.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투자 생각해 보셔도 배당 수익률, 일드 측면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부장님 월배당 ETF라고 해서 또 이게 맞는 키는 아니잖아요. 모든 상품에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투자주의 문구도 항상 고지가 돼 있고 네. 이런 걸 꼼꼼히 살펴봐야겠지만 그거를 잘 살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월배당 ETF 투자 시 이런 것만은 좀 주의를 하셔라. 월배당 ETF가 굉장히 조금 하나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뭐 11월 배당률 어떤 ETF가 1위였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현혹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배당률이라는 것은 그 ETF의 배당금을 가격 대비해서의 비율로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말인즉슨 배당률이라는 것은 주가에 굉장히 변동이 될 수 그쵸, 있는 그쵸, 그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배당 ETF를 투자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배당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것만 딱 지금 먹고 나올 거야. 이런 분들은 크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은 매월 꾸준한 어떤 월급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투자의 어떤 재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의해서 어떤 착시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배당률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동일한 지수로 추적하고 있는 SCHD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갖고 나와봤는데요. 2020년 초부터 2021년 초까지 배당 수익률이 SCHD가 많이 떨어졌어요. 쭉쭉쭉쭉 떨어졌는데 그러면 과연 이 ETF가 배당금을 줄였나? 굉장히 좀 안 좋아졌나? 그렇지 않거든요.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바 모양의 그림이 배당금입니다. 네. 그 시기에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거잖아요. 내가 네, 이 그렇죠. SCHD에 투자를 했는데 매월 배당금을 받았는데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던 네. 시기고 주가가 이 시기에 60%나 상승을 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당 수익률만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 2%였는데 지금 뭐 1%고 0.5%고 이 ETF 안 되겠네. 이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 당시에 배당금은 15% 증가를 했고 주가는 62% 상승했기 때문에 이 ETF를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금도 먹고 주가 상승도 덤으로 그렇죠. 얻으시고 다만 배당 수익률이 떨어져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럴 수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배당 수익률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배당률로만 월배당 상품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 있었던 부분은 미국 주식 커버드 콜 전략의 ETF를 한번 예로 들어봤어요. 2022년 들어서 미국 주식 커버드 콜 ETF의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 환산으로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한 15%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네. 이 시기에 어떻죠? 배당금은 오히려 축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올랐느냐? 주가가 떨어졌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ETF를 투자를 할 때는 배당금도 중요하지만 주가의 움직임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비율을 정하는 배당금도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축소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기사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혹여나 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잘 생각하고 월배당 ETF, 배당 전략 ETF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배당만을 목적으로 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필요한데 그럼 역으로 지금 21개의 월배당 ETF 상품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소울도 포함해서 좋은 월배당 ETF 상품을 고르는 뭐 팁 같은 게 있나요, 부장님? 어떤 기준을 딱 두고 상품을 선택하면은 좀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다. 나는 자본 수익을 추구를 하지만 좀 덤으로 얻고 싶어 네, 이러신 분들은 기초 자산에 대한 본인의 뚜렷한 뷰가 있어야겠죠. 뭐 네. S&P 500이라면 그래 2022년에는 좀 한 해 힘들었으니 내년에는 뭐 경기 침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주식 시장은 언제나 그 경기를 선행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자본 수익은 그냥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배당금만 조금 높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채권 쪽으로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초 자산의 성격이나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을 잘
잘 매칭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배당 ETF가 출시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기 네네, 때문에 네네. 트랙 레코드는 많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ETF가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 과거에 매월 얼마만큼씩 배당금을 투자했는지 이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매월 일정한 수준의 배당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트랙 레코드를 봤는데 변동성이 큰 ETF들은 이거 월배당 ETF로서 그렇죠, 그렇죠. 적합한 기초자산인가 피해야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한 해가 이제 내년에는 확실하게 더 드러나지 않을까. 올해는 아직 뭐 신규 그죠.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죠. 아마 이제 월배당 ETF도 내년쯤은 그런 기사들이 우쭉 나오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예. 하면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기초자산도 있고 또 월배당이라는 이제 엣지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수익률이 높은 것, 배당률이 높은 것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사실 투자 성향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가 월배당 ETF라고 하지만 그 상품명에 월배당이라는 단어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월배당 ETF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소울 ETF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 매월 배당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분배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분배라는 것 자체가 ETF에서 이제 운용사가 있는 재원을 가지고 투자자분들에게 분배금을 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불안전 판매의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보셔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ETF가 사실상 국내에서는 크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월배당 ETF가 이제 올해 중순에 나와서 좋은 반응을 이제 보였고 내년에는 좀 더 진화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결합 상품들이 나오겠죠. 내년에는 더욱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네. 상품이지 않을까. 네. 이제 뭐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좀 시장을 점점 형성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기 국내 월배당 ETF 시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월배당 ETF를 가장 먼저 선보인 신한재산운용에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라 더 좀 믿음이 가고요. 내년에도 아마 좋은 상품이 초반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소울 ETF에서 이런 월배당 상품들이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일단 좀 잘 해주시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월배당을 잘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조만간 새로운 월배당 상품 나오니까요. 네.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